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자, 세 번째 인물 박원순 전 서울시장 하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오늘입니다. 오늘 박 시장의 여비서 피해자죠. 2차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합니다. 직접 나오는 것 같진 않고요. 지난번처럼 여비서 변호인 측에서 어떻게 서울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묵인 방조했는지를 추가적으로 밝힐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어쨌든 진실은 밝혀야 하지 않나 싶고요. 제가 근데 좀 주목하는 거는 오늘 기자회견, 지난번 기자회견 때 우리가 이슈로 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피소 사실이 유출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 짚었었고, 이번에는 이 수사 자체 혹은 조사 자체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그동안 서울시가 방조 묵인해 왔던 부분들을 실제로 오픈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비서 입장에서 가해 추정인이 죽었고, 그리고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런 것들이 주는 심리적 압박이 엄청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권에서는 뭐 일부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이거 모르는 거다, 진실을 알 수 없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뭐 진성준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렇죠. 과거에 서울시 네. 정무부시장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판개치고 활개를 치고 있으니 네네. 얼마나 압박이 크겠어요. 그런데 지금 2차 기자회견에서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비서 피해자의 피해 호소 사실을 서울시 관계자들이 묵살한 정황 등이 많이 공개가 될 것 같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 성추행에 관련된 명확한 증거 자료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공개가 안 돼도 네네. 그걸 절대 피해자 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추행 피해자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또 네네. 어딘가에서 서울시에서 계속 근무할 수도 있고 네.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는데, 여자에게 있어서 내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성추행 당했는지가 전 국민에게 낱낱이 다 드러나는 건 그렇죠. 너무 수치스러운 맞습니다,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미 경찰에 자료를 제출했고 필요하면은 뭐 조사단체 만들거나 인권위에서 조사할 때 그때 내면 되는 거지. 그걸 국민들 앞에서 다 공개 안 한다고 해서 이걸 가짜 미투다, 가짜다라고 말하는 건 기본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너무나 결여된 주장이라, 혹시 이 기자회견에서 성추행의 증거보다는 서울시의 어떤 묵살 은폐 증거가 더 중점적으로 다뤄지더라도 네네.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당연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쯤 되면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좀 내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진실에 접근해가는 방식이 아니라 공소권이 없지만 진실을 찾아보자 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나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지난번 김학의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때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지시도 매우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 전에 저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부터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고 장자연 그 연예인 사건과 관련해서 있었죠. 증언자라고 하던 윤지호 사건이 그게 이제 한 불과 1, 2년 됐던 일로 기억하는데요. 아마 캐나다로 도주해서 지금 기소 중지가 돼 있을 겁니다. 네, 그럴 겁니다. 그 당시에 그분을 비호하겠다고 그 당시 얼마나 수없이 많은 더불어민주당 그 여성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나섰었습니까? 그때와 네. 지금과 무엇이 도대체 다른 건지 본인들이 설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건 아마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자기들의 편의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고, 아니면 소극적으로 하는 그러면 거고. 본인들이 선택적 정의를 하는 인간들이라는 것을 알려야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하시던가요. 그게 아니라 본인들이 선택적으로 정의로워야 될 때는 정의롭고 자기 편이 그러면 숨기고 그런 것들 하지 말라고 국민들이 계속 지금까지 경고를 보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지시가 필요하겠지만 그 전에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행동들과 말을 되돌아보시고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의원님들부터 먼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긴 뭐 이해찬 당대표께서도 좀 입장 표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화내지만 마시고, 사실 뭐 정당하고 옳은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진실을 알리는 것은 기존의 민주당이 추구해왔던 그 정강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좀 전에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박원순 시장의 그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직원들의 묵인 방조 의혹과 관련돼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필요성 부족으로
기각이 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휴대폰을 3개나 사용하셨고 그 휴대폰 사용의 내역을 보면 피서 사실이 유출된 것도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동안의 묵인 방조에 어떤 인물들이 개입되어 있는지도 좀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이 휴대폰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사실 수사는 거의 진척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못한다고 봐야죠. 뭐 성추행에 관련된 단서도 그 안에 있을 확률이 높은데 네. 물론 피해자 측 증거도 있겠지만 네, 네. 어쨌든 저는 대통령이 나서서 교통 정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그렇군요. 네.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충남지사, 부산시장. 부산시장, 서울시장 이건 국가적 재앙이에요. 안희정, 오거돈, 그 다음에 박원순. 박원순까지 국가적 재앙이고 국가 네. 망신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네. 국격이 땅바닥에 처박힌 사건인데 음,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을 지킨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요. 참 이해 안 되죠. 과거에 2013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네. 미국 순방에서 윤창중 당시 대변인이 이 인턴, 네. 고 인턴에게 성추행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바로 잘라버리고 바로 조치했죠. 직접 맞습니다. 본인이 돌아와서 국무회의에서였던가요? 사과했습니다. 맞습니다. 자기 맞습니다. 입으로. 네. 근데 뭐 청와대 소속 직원이었으니까 대통령이 사과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청와대 대변인과 서울시장의 무게감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렇죠. 땅 차이, 아유 엄청난 차이가 있죠. 네. 그리고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부산시장 그렇게 됐죠. 네. 충남시장 그렇게 됐죠.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거듭된 이 지자체장, 본인 정당 출신의 지자체장들의 성범죄에 대해서 아무런 발언을 안 하시고 이번 같은 경우도 온갖 말들을 횡행하는데 피해자를 지켜줘야 된다는 말도 안 하고 맞습니다. 진실을 밝혀보자 네. 수사하라 이런 말도 안 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 입으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전혀 페미니스트 대통령답지 못한 모습이고요. 이런 침묵이 저는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박원순 시장 사건을 계기로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인 정책, 사람이 먼저인 어떤 배려, 뭐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 인물 관련된 스토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